서울 마포구 골목 깊숙한 곳에 낡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 302호 문패에는 이지우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침대에서 깼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노트북을 베개 삼아 잔 탓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잤네. 작은 원룸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젯밤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우는 28살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그럴듯한 직업과 달리 현실은 팍팍했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코앞이었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번 달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톡은 나흘 전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발밑에 하얀 종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였습니다. 302호 이지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7시에 1층 마당에서 주민 모임 어떠세요? -201호 올림. 그녀는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주민 모임이라니. 이 건물에 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우가 서울에 올라온 건 6년 전이었습니다. 22살 대학을 졸업하고 번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출퇴근 지하철도, 회사 사람들과의 점심도, 퇴근 후 맥주 한 잔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상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영어도 못해? 회의 시간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퇴근 후 모임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3년을 버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대신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이 원룸으로 이사 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겨우 구한 곳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일감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일감이 줄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꾸 미뤘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마감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승진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축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도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물었습니다. 일은 잘 되니? 밥은 먹고 다니니? 아픈 데는 없니? 지우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해졌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일했습니다. 낮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시 일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계단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지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가는데도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뺨이 푹 꺼졌습니다. 머리는 길어져서 항상 묶고 다녔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우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초대였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주민 모임.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단계일까? 보증금을 올리자는 건가? 아니면 무슨 민원 때문일까? 하지만 쪽지의 손글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우 씨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저녁 7시까지 4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마주 앉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는 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번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집중하려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쪽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201호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층 끝방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올라오면 되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제일 무난한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편의점 알바생에게 감사합니다 한 것 말고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단지 1층에 내려가는 것뿐인데 이렇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시 50분 지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층을 지나갔습니다. 201호 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주위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어머, 302호분 오셨네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박수진이라고 해요. 201호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101호 민준이에요. 대학원생이죠.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202호 은혜 씨는 워킹맘이었습니다.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301호 이철수 선생님은 퇴직 교사였습니다. 103호 김영호 씨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박수진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주 강 사장이 우리를 내보내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랍니다. 이 빌라를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더군요. 이철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보증금은요? 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안 돌려준대요. 건물 철거 비용으로 쓰겠답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을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죠. 당연히 문제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를 쓰자니 돈이 없고 혼자 싸우자니 겁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혼자는 약하지만 8명이 함께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굶어야 모은 돈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번역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쳤습니다. 수십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판례도 찾았습니다. 번역하며 읽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등을 펴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법률 번역은 해봤지만 실제로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혜 씨의 떨리는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8명 모두 자신과 같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세입자 권리 정리 자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의 문 앞에 쪽지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할머니였습니다. 지호 씨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된장찌개 좀 끓였는데 드세요. 마이너스 201호. 비닐봉지에 담긴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찬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짠맛이 딱 맞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지우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정리했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썼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권리에 대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실래요? 마이너스 302호 지우. 문 밖에 쪽지를 놓으려다 망설였습니다. 너무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쪽지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201호 문 앞에 두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지우의 방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할머니와 이철수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지호 씨 자료 봤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재개발이라도 정당한 보상 없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어요. 특히 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예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에 따르면 이철수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도 진지한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진정서를 쓸 수 있어요. 구청에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이철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시면 어떨까요? 공문서 작성에 익숙하실 것 같아서요. 나야 쓸 수 있지.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관련 법 조항이랑 판례를 정리해드릴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당신 같은 젊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파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법조항, 판례, 진정서 양식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201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8명이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용기를 줬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자료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을 번역했습니다. 판례를 찾아 요약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은 매일 저녁 지우의 방을 찾았습니다. 진정서 초안을 함께 썼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 표현이 나을까요? 저 표현이 나을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짜랑 금액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작업했습니다. 박수진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은혜 씨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민준이가 프린터를 빌려줬습니다. 8명은 하나씩 역할을 나눴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 7시 요란한 소음이 빌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공사 차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부 3명이 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창문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보낸 사람들이래요. 철거 준비래요. 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래요.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낸대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박수진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우도 따라갔습니다. 마당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강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아무 예고도 없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고? 한 달 전에 통보했잖아요. 안 읽으셨어요? 강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이철수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공사비로 다 썼어요. 못 돌려줘요. 그건 불법이에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언제였던가. 강 사장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냉소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불법. 그럼 고소하든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말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공사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8명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지우의 방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이 답답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이 말했습니다. 신고해봤자 민사 문제래요. 경찰은 개입 안 한대요. 김영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서는요?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출해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달은 좋게 걸린대요. 이철수 선생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이미 늦어요. 저 사람들 내일 또 올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누구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 같았습니다. 나가는 게 나을까요? 은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요? 민준이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싸워봤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은혜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사실 무서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이사 갈 곳도 없고 보증금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색창에 부당 철거 대응 방법을 쳤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막막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법원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내일 또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소음에 시달릴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지 못했습니다.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우 씨, 잠깐 내려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일단 와봐요. 1층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박수진 할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받아 읽었습니다. 시민단체 공문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안내였습니다. 은혜 씨가 연락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 준대요. 무료로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도 연락했대요. 취재하러 온대요.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조회수가 3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지우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8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안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 8명이면 돼요. 그리고 지우는 민준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워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진정서부터 마저 마무리할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네. 오늘 안에 구청에 제출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8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미소가 오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아침빛이 내려앉았습니다. 8명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지우와 이철수 선생님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02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로 갔습니다. 진정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받아들었습니다. 대충 훑어봤습니다. 접수는 됩니다만 처리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현장 조사도 해야 하고 건물주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요. 한 달. 지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긴급 민원으로 올리면 2주 정도 단축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요. 사진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1층 마당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뭐든지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공사 소음 녹음했어요. 민준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증거가 돼요. 저는 건물주가 보낸 문자 있어요. 은혜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빨리 나가. 안 그러면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스크린샷 떠서 보관하세요. 지우가 메모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들어올 때 사진도 찍었어요. 김영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긴급 민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수진 할머니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는 언제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 온대요. 지역 신문사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기자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은혜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왜 싸우는지. 지우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말해주면 안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게 더 진실하게 들려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기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일보 김 기자입니다.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8명은 긴장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박수진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15년을 살았어요. 보증금 3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겠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공사를 새벽에 해요. 잠을 못 자요. 시험 공부도 못 해요.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요. 하지만 8명이 모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쓸게요. 기자가 떠난 후 8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잘했어요, 다들.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흘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이었습니다. 제목은 부당 철거에 맞선 8명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나왔어요. 우리 사진도 있어요. 8명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신문을 돌려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은혜 씨와 아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사 잘 썼네요. 이철수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읽었습니다. 댓글 봐요.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기사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돕고 싶어요. 건물주 처벌해야 합니다.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네요. 은혜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만나실 수 있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 환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지우와 이철수 선생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자료 잘 봤어요. 승산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철거 중단 명령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요. 빠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건물주가 걱정 마세요. 제가 경고문을 보낼게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변호사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믿음이 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멈췄습니다. 건물주에게 경고문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8명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이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쪽지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반찬이 왔습니다. 은혜 씨의 쿠키가 왔습니다. 민준이 빌려준 책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답장 쪽지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응, 요즘 괜찮아. 정말 목소리가 밝아졌네. 응, 좋은 사람들 만났어. 같이 어려운 일 겪고 있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버티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는데. 걱정 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철거가 중단됐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8명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은혜 씨가 맥주를 샀습니다.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건배. 8개의 종이컵이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몰랐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8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주 강 사장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8명 모두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공사 차량은 없었습니다. 소음도 없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1층 마당에서 마지막 모임이 열렸습니다.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잡채, 은혜 씨의 케이크, 민준이 주문한 치킨.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철수 선생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우 씨,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문을 닫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쪽지를 놓아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용기였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혼자였어. 남편 돌아가시고 15년. 외로웠지.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쪽지를 돌렸어. 우리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덜 외롭지 않을까 해서.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은혜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시 준비하면서 혼자였어요.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강하다고. 김영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늘 혼자 일했어요. 택배 돌리면서 사람들 만나도 인사만 했지.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같이 싸우니까 이긴다는 걸. 이철수 선생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혼자였어요. 아내 없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정리를 도왔습니다. 지우 씨,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내일부터 뭐 할 거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살아야죠. 그냥 평범하게요. 그것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할머니 찾아뵐게요. 밥도 같이 먹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02호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번역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문 앞에 쪽지,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쪽지를 받았던 날, 처음 마당에 내려갔던 순간, 함께 싸웠던 시간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01호, 101호, 202호 모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함께 깨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좋은 일이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죠. 괜찮다고. 괜찮아. 엄마는 알았어. 이제 진짜 괜찮아요. 약속할게요. 알았어. 엄마도 널 믿는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201호 할머니, 오늘 저녁 제가 파스타 만들게요. 다른 분들도 초대할게요. 우리 함께 먹어요. 마이너스 302호 지우 올림. 쪽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1호 문 앞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쪽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작지만 의미 있는 것.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2달 전 자신도 그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쪽지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사람에서 여는 사람으로,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후 지우는 장을 봤습니다. 파스타 재료를 샀습니다.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 와인도 한 병 샀습니다. 302호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늘을 썰었습니다. 토마토를 볶았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지우 씨. 벌써 시작했어? 네, 들어오세요. 우리도 뭐 좀 가져왔어. 할머니 뒤로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은혜 씨, 선생님 모두 왔습니다. 좁은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지우가 접시를 나눠줬습니다. 파스타를 담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맛있겠다.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지우가 웃었습니다. 다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적당했습니다. 지우 씨, 요리 잘하네요. 은혜 씨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얼굴들, 2달 전만 해도 몰랐던 사람들, 이제는 가족 같은 사람들. 행복하다.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모릅니다. 여전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번역일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문을 두드리면 대답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밤이 이제 특별할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쓴 글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쪽지 읽어봤습니다. 수정할 곳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쪽지 한 장.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쪽지를 놓는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된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비췄습니다. 302호 문패를 비췄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든 열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